좋아요, 구독. 네, 이어서 원픽 섹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께서 가지고 온 섹터 먼저 알아볼게요. 이제 펄프 가격도 상승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펄프 가격 추세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저는 한솔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뭐 최근 들어서 뭐 무림 PMP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 펄프 가격 올라간다. 그래서 뭐 반등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에 대한 수혜를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고 1분기에 실적으로 이미 검증받은 기업은 한솔지지가 뭐 유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솔재지는 작년에 그 장안 공장의 사고로 인해서 생산도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재가동되면서 일단 물량 기준으로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이 은근히 수출 기업입니다. 네. 수출 비중도 한 50% 내외가 뭐 경기에 따라서 좀 더 늘었다가 줄어들기도 하는 그래서 그 정도가 수출 비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출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주요 수출 지역이 또 미국이란 말이죠. 미국에 올해 대선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한솔재지가 얼마 전에 신고가 갔다가 최근에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데 저는 뭐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펄프 가격은 작년 한 6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올해까지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한솔재지만의 현상인가 글로벌 재지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나 봤더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터내셔널 페이퍼도 최근에 신고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한솔재지도 뭐 그렇게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 종목 BPS가 31,000원입니다. 지금 주가 10,000원이죠. PBR 개념에서 봤을 때 0.3배 내외에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 기업이 지금 올해 기대되고 있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EPS를 계산해 보면 주당 3,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 얼마죠? 10,000원이에요. PER로 3배가 되는 네.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성장 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주가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판단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한 15,000원 정도까지는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15,000원까지 해봐야 PER 5배. 그다음에 PB 기준으로는 0.5배가 채 안 되는 가격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뭐 그 정도의 가격까지는 정말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종목의 또 하나의 강점은 뭐 올해 이 실적이 늘어나는데 배당을 줄일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뭐 최근 한 3개년 기준으로 배당 한 600원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배당 기준으로만 해서도 한 5% 넘는 배당 수익률이잖아요. 네. 그 정도 주는 예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일단 배당 기준만으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저는 뭐 매력도가 여러모로 봐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매수가는 10,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000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픽 종목 한솔재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방산 쪽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도 앞으로 몇 주 안에 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계속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방산주 바라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시각으로 저희가 바라볼까요? 일단 방산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크게 봤을 땐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북한과의 이런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될 경우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작은 기업들이 네. 테마성을 가지고 많이 움직였었죠.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늘려가면서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LIG 넥슨이나 현대 로템 같은 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수출에 호조를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이제 북한 쪽에서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하고 있죠. 우물풍선이 왔다라는 그런 문자도 계속해서 알림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크게 움직이느냐 여부를 본다라고 한다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기업들이 주가 흐름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제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빅텍이나 스페코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더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 자체의 성장성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해서 포인트로 해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래도 올해 연말에는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에서 대선이 있습니다. 네. 대선을 앞두고서 북한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몇몇 가지 액션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북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쪽에다 어필을 해야겠죠. 야, 우리도 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대선까지, 미국의 대선까지는 무언가 우리나라의 이런 액션을 계속해서 취할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방산주들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이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옮겨간다든지 시장 자체가 어떻게 미국의 채권금리가 빠져가지고 올라간 것과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이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방산주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고 그중에선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빅텍이라는 기업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이렇게 좀 규모가 작은 기업들을 말씀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 시가총액이 좀 큰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 빅텍이라는 기업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서 제가 우리가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가는 꼭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습니다. 매매라는 게 기업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게 왜 물리냐면 놔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갑자기 처음에는 매매로 접근을 했다가 투자로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죠? 많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되네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매수를 했다가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 잘라낼 수 있는 분들만 이런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고 빅텍이라는 기업 같은 게 현재 5,63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가격에서 매수가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6,4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5,000원 이탈하면 꼭 손절하셔야 되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